자, 202페이지 분자의 구조와 극성. 자, 이제 분자의 구조를 얘기를 할 건데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분자의 구조야.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있어? 원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에 떠오르지? 원기둥. 뭐 삼각뿔, 삼각기둥, 그치? 그 다음에 뭐 정육면체, 정사면체 이런 거 다 떠오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 것처럼 분자들도 모양이 생겨있는 모양이 존재를 한단 말이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게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 전자쌍은 어떻더라? 서로 반발한다. 뭐 한다? 밀어낸다. 왜? 전자는 전부 다 무슨 전하를 띠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마이너스끼리 서로 어떻게 된다? 밀어낸다. 자,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공유전자쌍이라는 건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였고, 비공유전자쌍은 뭐였었어? 공유하지 않은 하나의 원자에만 속해 있는 게 비공유 전자쌍이었어. 그래서 15족은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을 가졌고, 16족은 두 쌍을 가졌고, 17족은 세 쌍을 가졌더라 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 전자쌍들은 가능한 멀리 존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전자쌍이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어떻더라?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이 전자쌍이 어떻대? 양쪽 끝으로 위치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각도가 몇 도? 180도. 몇 도? 180도. 반면에 전자쌍이 3개가 있을 때는, 자,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 각도가 몇 도? 120도가 된다라는 거죠. 120도. 4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90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90도보다 더 안정하려면 더 멀리 퍼져 있어야 된다고. 가능한 멀리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입체 구조에서 마치 여러분들 그 핸드폰 삼각대 마냥 요렇게 있고 위에 핸드폰 올려놓는 곳 있잖아. 그런 식으로 4개가 위치를 하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요 사이 각도가 몇 도? 그렇지. 109.5도더라.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고 안 하니까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2개가 있으면 몇 도다? 180도에 무슨 형이라 불러? 직선형이라고 불러주고요. 3개가 있으면 몇 도에? 120도에 삼각형이고요. 4개가 있으면 109.5도의 사면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 전자쌍은 공유전자쌍도 있었고 비공유전자쌍도 있었어. 맞지? 그러면 이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의 가장 큰 차이가, 공유전자쌍은 뭐더라? 전자를 공유하고 있더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건 2개의 원자핵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야. 비공유전자쌍은 공유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핵에만 붙어 있는 거지. 맞습니까? 요거를 조금 요러한 예로 좀 들어볼게. 자, 시골에 갔더니 멍멍이가 있어. 멍멍이 알지? 설마 멍멍이 모르진 않지? 이 멍멍이가 있는데, 이제 시골에 사는 멍멍이들은 조금 덩치가 크잖아. 집도 지키고 하니까 좀 싸납잖아. 지나가면 막 짖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멍멍이 요 말뚝에다가 멍멍이의 목줄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치? 맞지? 그러면 요 하나의 목줄에 걸려 있는 애는 요
목줄의 경계의 길이를 기준으로 얘가 요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을 거지.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멍멍이가 너무 사나운 거야.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모르는 사람만, 낯선 사람 오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인이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말뚝을 하나를 더 걸어. 걔한텐 미안하지만 목줄을 여기다 하나 더 걸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 두 개의 목줄 사이의 어떤 간격 사이에서만 움직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두 개의 목줄이 걸려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요 개는 전자쌍인 거야. 말뚝이 원자야. 그럼 하나의 원자에만 전자쌍이 존재하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사방팔방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어때? 넓어. 그런데 두 개의 전자쌍 사이에 낑겨져 있는 공유 전자쌍은 영역이 어때? 좁지? 그거야. 그 그림이 요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야. 공유 전자쌍은 핵과 핵 사이에서 특정한 위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반면에 비공유 전자쌍은 요 친구를 중심으로 요 사방에서, 왜? 얘에서부터 최대한 멀어져야 하니까 이 사방에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개는 하나의 목줄이 걸려있는 개일까? 두 개의 목줄이 걸려있는 개일까? 사람에게 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개는, 응? 다시 어떤 개가 사람에게 더 위협적이야? 목줄이 하나 있는 경우랑 두 개 있는 경우랑. 한 개 있는 게 더 위협적이지? 응. 이 비공유 전자쌍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더라라는 얘기고, 공유 전자쌍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더라.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쌍을 밀어내는 반발력이 어떻더라? 더 크더라.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 비공유 전자쌍끼리도 반발력이 있을 거고,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세 개의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은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힘이더라.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힘이고, 마지막 가장 작은 힘이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힘이 된다. 알겠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불러줘. 전자쌍은 가능하면 멀리 있으려고 하더라. 알겠니? 자, 넘어갑니다. 이제 요걸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분자의 구조예요. 분자의 구조.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분자의 구조는 중심 원자를 찾아야 돼. 먼저 뭐를 찾는다? 중심 원자. 여기 지금 선생님 적어놨지? 중심 원자라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결합할 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했었지. 그지? 이중결합은 전자를 몇 쌍을 공유한 거야? 내 말이 어렵나? 단일결합은 몇 개를 공유한 거야? 한 개를 공유했어. 그럼 한 쌍이야. 이중결합은 몇 개를 공유한 거야? 두 개. 그럼 몇 쌍이야? 두 쌍. 삼중결합은 몇 개를 공유한 거야? 세 개. 그럼 몇 쌍? 세 쌍. 맞지?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에서 하나 공유하면 단일, 두 개 결합하면 이중, 세 개 결합하면 삼중이야. 그래서 전자쌍수가 단일결합은 한 쌍, 이중결합은 두 쌍, 삼중결합은 세 쌍이 됐었어.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요거야. 다중결합. 다중결합이라 하면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얘기합니다. 다중결합은 뭐 할 때만? 분자의 구조를 찾을 때만, 얘가 무슨 모양인지 찾을 때만 뭐 하면 된다? 한 쌍 취급해라. 실제 한 쌍이라는 말이 아니고 뭐 할 때? 분자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분자의 구조를 찾을 때는 한 쌍 취급해야 된다.
그래야 찾을 수 있더라. 왜? 이중결합이 두 쌍은 맞지만 걔들은 같은 곳에 위치한단 말이야. 공유전자쌍으로 두 원자핵 사이에 위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지. 구조를 나타낼 때만. 알겠습니까? 실제로 한 쌍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중결합은 두 쌍, 삼중결합은 세 쌍이지만 구조를 나타낼 때만 하나 취급해라. 알겠냐? 됐니?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중심 원자가 갖는 공유 전자쌍수가 몇 개냐? 두 개다. 비공유 전자쌍수는 몇 개냐? 빵 개다. 그럼 내가 공유를 하나씩 양쪽에 하고 있어. 비공유는 없어. 그럼 나는 이 공유를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전자쌍을 최대한 어떻게 한다? 멀어지려고 하니까 요렇게. 몇 도? 180도. 자,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2개, 비공유전자쌍이 0개가 있을 때는 평면 구조야, 평면. 그리고 요거 무슨 구조? 직선 구조야. 평면에 존재하는 직선 구조이고요. 몇 도더라? 180도더라.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친구가 여기 나와 있는 플로리나 베릴륨,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HCN, 사이안화 수소,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려놓은 구조들이 이거야.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 몇 개? 수헬리 배. 원자번호 몇 번? 4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빼면 두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그치? 2개. 근데 몇 개가 돼야 안정하다? 8개가 돼야 안정하다. 근데 2개밖에 없으면 6개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2개 갖고 있는데 어떻게 6개를 얻냐고. 2개 갖고 있으니까 2개라도 어떻게 공유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양쪽으로 플로린과 플로린과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색깔을 선생님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을 구분 지어 놨습니다. 맞니? 베릴륨의 전자, 플로린 전자가 한 쌍 한 쌍씩 양쪽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야. 얘는 무슨 모양이라고? 직선 모양이라고. 알겠니? 직선형. 몇 도? 180도더라. 그래서 구조로 쓸 때는 BE하고 양쪽으로 F를 이렇게 짝대기로 하나씩 그려주면 된다. 됐나요? 두 번째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탄소의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산소는 몇 개? 6개. 탄소는 몇 개 필요하고? 2개 필요하고. 탄소는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2개, 이쪽으로 2개. 이렇게 공유를 한단 말이야. 탄소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산소하고 2개, 이쪽 산소하고 2개를 공유한다고. 맞니? 양쪽으로 이중결합이 2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 탄소 안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있어 없어? 없지? 맞아요? 전체 분자에는 여기 산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중심 원자만 보면 된다고. 구조를 볼 때는. 중심 원자에는 탄소에 공유전자쌍이 이중결합이 2개, 이제 비공유전자쌍 0개. 맞니? 근데 요 이중결합 뭐 취급하라 그랬어? 단일결합 취급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몇 도? 180도. 역시 이산화탄소.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쓸까? 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왜 이래? 글씨가. 에이? 뭘 써야 돼? 에이? 뭐야? 그냥 이걸 써. 자, 공유전자쌍이 몇 개? 4개. 맞니?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 4개. 여기 산소에 각각 2개씩 있잖아. 그치? 여기 2개 공유했고 4개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4개. 그런데 이거는 분자를 얘기하는 거고, 분자. 실제로 분자의 모양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라? 공유전자쌍 몇 개로 봐라? 2개 취급해라. 맞니? 비공유전자쌍은 중심 원자에 없어.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취급을 해야 돼.
실제 공유전자쌍이 두 개라는 게 아니여. 알겠니? 다음 세 번째 사이연화수소도 마찬가지야. 탄소가 뭐를 해야 된다? 4개를 결합해야 되는데 수소랑 1개, 질소랑 3개를 결합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하나, 여기는 3개니까 몇 도? 180도의 무슨 구조? 평면 구조더라. 평면 구조, 직선형이더라. 알겠습니까? 엄마야. 자, 두 번째.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쌍이 3개고 비공유전자쌍이 0개인 경우. 자, 얘는요. 아까 얘기했었지. 요렇게 120도로 삼각형 모양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평면 구조이고요. 평면 구조 삼각형이야. 근데 앞에 정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 뭐일 때? 결합하는 친구가 셋 다 똑같은 친구일 때는 정자야. 하나라도 다른 게 붙어버리면 한쪽으로 살짝 찌그러져.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삼각형이 붙었을 때는 120도라고 쓰면 되고, 정자가 안 붙어있는 그냥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약 120도라고 하면 돼. 아주 쉬워. 알겠죠? 자, 대표적인 게 플루오린, 3플루오린화 붕소라고 불러줍니다. 붕소 원자과 전자 몇 개요? 얘들 무슨 모아이 석상들이요? 뭐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만 앉아있어. 몇 개요? 3개. 원자과 전자 3개. 수, 헬, 리, 베, 붕이잖아. 5개 중에 2개 빼면 3개잖아. 그치? 어허. 그러니까 여기하고 하나, 여기하고 하나, 여기하고 하나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3플루오린 공선은 이렇게 연결. 실제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분자가. 그래서 이 중심 각도가 몇 도더라? 120도. 얘는 120도가 될 수 있지. 왜? 결합한 게 전부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요거를 지우고 여기에 뭐가 붙으면 Cl 이렇게 붙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할로젠 원소도 단일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 약 120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HCHO. 우리가 앞에서 1단원에서 배웠었던 이름이 뭐였는가 기억하는 사람? HCHO. 아니, 지난주에 시험도 보고. 폼알데하이드. 오케이, 좋았어. 폼알데하이드. 어디에 이용됐다? 그 연료? 세제 증후군. 접착제 같은 거에 이용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겨 있어. 산소랑 이중 결합을 하나 하고 수소랑 단일 결합을 하나씩 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쌍 실제로는 4쌍이지만 분자 구조를 볼 때는 하나, 둘, 3개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지. 비공유전자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유 3개, 비공유 0개, 3, 0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조식을 봤더니 이렇게 위에 2개, 이렇게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합한 친구가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될 수 없고 몇 도? 약 120도. 근데 얘가 이중결합이고 얘를 더 세게 밀어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커. 약 120도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얘는 122도, 여기만 116도를, 여기도 122도가 될 테니까 양쪽으로 똑같이 밀어내니까 122, 116 이렇게 나타나더라. 알겠니? 전부 삼각형 모양들. 그 다음 세 번째, 공유전자쌍이 4개고 비공유전자쌍이 0개인 경우, 얘는 중심 원자가 몇 쪽이어야 돼? 공유전자쌍 4개를 가질 수 있는 건 14쪽이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에 그 다음에 산발이처럼 3개.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구조? 입체 구조. 무슨? 사면체 구조. 물론 역시 결합되어 있는 4개가 전부 똑같은 친구들이면 정자 붙여줄 수 있더라. 대표적인 친구가 여기 CH4. 이거 이름 뭐였지? 메테인. CH3Cl은 염화메테인. CCl4 사염화탄소.
자, 그럼 여기를 보면은 탄소가 4개가 하나, 둘, 셋, 4개를 공유하고 있으면 요 각도는 마치 90도처럼 구조식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90도다 아니다. 아니다. 몇 도다? 109.5도다. 맞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대신에 염소가 하나 붙을 수 있고 뭐 플로린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단일 결합하는 친구들은 할로젠 원소랑 수소였으니까. 그럼 얘가 붙어버리면 얘는 정사면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찌그러지니까. 그러면서 각도도 몇 도? 약 109.5도. 됐나요? 요것도 사염화탄소 전부 똑같은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도 정사면체 몇 도? 109.5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개 1개인 거. 3개 1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다라는 건 무슨 결합? 아니 몇 쪽? 15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 찍었을 때 원자과 전자가 5개면 하나 둘 셋 4개 찍고 하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쌍으로 쓴다 그랬어.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존재한단 말이야. 중심 원자가 15족이면 아, 얘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구나 알면 된다고. 그래도 얘도 입체 구조의 삼각뿔이고요. 이렇게 생겨 있어.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이 하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진 거지. 그럼 밑에 것만 남지. 그러니까 얘들은 정사면체, 사면체와 각 구분해 주기 위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 삼각뿔이라고 불러준다. 뭐라고? 삼각뿔. 이때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뭐를 한다?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압축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몇 도가 된다? 요 각도가 107도. 알겠습니까? 107도. 2.5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두 개 있는 친구는요.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는 건 중심 원자가 몇 쪽? 16쪽. 알겠습니까? 16쪽. 그리고 얘들은 2개가 빠진 거거든. 2개가 빠지면서 어떻게 돼? 왜? 하나, 둘, 셋, 4개에서 2개가 빠져버리면 뭐만 남아? 요것만 남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평면 구조로 다시 바뀐단 말이야. 평면 구조의 무슨 형? 구분형.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까 각도가 어떻게 된다? 2.5도가 더 작아지는 104.5도가 된다. 대표적인 게 물이랑 플로린과 산소. 자, 이런 식으로 요 각도가 몇 도다? 104.5도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04.5도더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원에 나와 있는 지금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니? 보면은 책에는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를 다 따로따로 표현해 놨어. 맞니? 근데 선생님은 여기 표에다가 하나에다가 그냥 다 써놨단 말이야. 그지?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2개만, 공유전자쌍만 2개 있으면 180도 직선형, 3개 있으면 120도 평면 삼각형, 4개 있으면 109.5도 정사면체,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으면 107도 삼각뿔, 2개 있으면 104.5도의 구분형. 맞지요? 그 다음 다중결합은 뭐 취급해라? 1개의 전자쌍 취급해라. 뭐 할 때만? 분자 구조 나타낼 때만. 그럼 분자의 구조 다 됐고 넘어갑니다.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분자의 극성이야. 극성. 여기서 극성이라는 게 뭐예요?
진상 있는 사람들 있지만 막 뭔가 집착하고 막 그지? 그걸 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뭐겠어? 전기적 성질을 띈다 분자가. 그러면 자, 무극성 분자는 전기적 성질을 띠는 분자 안 띠는 분자? 안 띠는 분자. 이원자 분자일 때는 어떠면 같은 것끼리 결합되어 있으면 무극성 분자. 즉 우리 지난 시간에 공유결합 중에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서 전기음 성도가 같은, 즉 같은 원소끼리 결합한 것들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 했지.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친구면 당연히 무극성 분자요. 그런데 다원자 분자에서, 자 봅시다. 다원자 분자에서 분자 구조가 대칭을 이뤄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대칭 쌍극자 모멘트의 합 0, 이렇게 두 개 기억합시다. 대칭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면 뭐더라? 여기서도 땡기고 여기서도 땡기니까 어떻게 돼? 평형을 이루는 거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선생님 제 이상이에요. 왜? 알려주세요. 잠깐만 이거까지 하고. 자, 그랬을 때 언제 요거 적어주세요.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친구, 즉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0개, 공유전자쌍 3개, 비공유전자쌍 0개,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전자쌍 0개,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경우와, 그리고 이때 결합된 친구들이 모두 동일한 친구들로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고, 두 번째로는 모든 원소들이 동일한 원소가 결합이 됐을 때,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는 대칭 구조야. 하나, 둘, 세 개 이루어져 있지. 얘네가 지금 서로 똑같지. 이런 친구들 전부 다 뭐더라? 동일 원소로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친구가 결합이 돼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다. 됐죠? 두 번째, 극성 분자는 전하가 비대칭이 되는 거야. 즉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그럼 뭐가 있으면 돼? 비공유전자쌍이 있거나, 또는 비공유전자쌍이 없더라도 다른 녀석이 하나가 결합돼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원자 분자인 경우는 다른 녀석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을 했는데 그 안에서 대칭이 안 되면, 비대칭 상태가 돼버리면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극성 분자가 된다. 지금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있고 얘도 비공유전자쌍이 있어, 둘 다. 그치? 얘네 둘은 비공유전자쌍이 없지만 결합된 두 친구가 어떠더라? 다르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슨 분자? 이거 극성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이거 보죠. 알겠습니까? 극성 분자. 두 번 때렸다고 꺼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극성 분자는요, 부분 전하가 있어. 부분 전하. 부분 전하라는 게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자 내에 전기적인 비대칭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에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대전체 쪽으로 끌려옵니다. 자, 요거 자세히 보면요, 물 있지, 물. 이게 물 분자야. 물 분자는 산소가 부분 음전하, 수소가 부분 양전하를 띠고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플러스가 그걸 좋아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수소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배열돼서 끌려오는 거야. 반면에 플러스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가 좋아하니까 산소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끌려오는. 두 개의 배열이 어떻더라? 지금 반대요. 얘들은 수소가 이쪽에 있고 얘들은 산소가 이쪽에 있어. 알겠습니까? 대전체에 의해서 끌려오는데 무극성 분자는 어때? I don't care. 대전체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나는 전기적 성질이 없으니까 내비둘란다. 두 번째, 전기장 속에서 극성 분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된다.
무극성 분자는 지들 멋대로 배열된다. 용해도 이게 중요해. 극성 분자들은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지들끼리 서로 잘 녹는다.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그러니까 소금이나 이런 설탕 이런 녀석들이 기름에는 잘 안 녹는 이유는 기름은 무극성 분자고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다음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어떨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여기 안 나와 있네. 분자량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지는데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이 어떻더라?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다. 왜? 부분 전하가 있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량이 16, 17 비슷하면 암모니아가 훨씬 높아. 왜? 얘들은 극성이니까. 산소, 황화수소도 비슷한데 황화수소가 훨씬 높아. 왜? 황화수소가 극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뭐 그거의 성질들 얘기하는 거. 물, 플라스틱, 유리막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3단원 끝.